제10호 태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 지역에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기념물 무궁화가 강릉에 있습니다. 올해도 무더위 속에 변함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주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소규모 양돈 농가들은 사료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령화와 함께 어선 노후화도 심각해 어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는 한일 강제병합에서부터 올해 광복절까지 굴곡진 우리 근현대사를 120년간 동안이나 지켜봐온 무궁화 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 무궁화가 올해도 변함없이 꽃을 피웠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무궁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은은한 분홍꽃을 피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가지마다 피어나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지난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0호로 지정된 강릉 방독리 무궁화를 보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천연기념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더군다나 100년 이상 된 것이 우리나라의 한 그릇뿐이라 해서 하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강릉 박씨 종중제실에 있는 무궁화는 높이 4m에 둘레는 146cm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은 천연기념물 무궁화는 어른 키를 훌쩍 뛰어넘어 올해도 무궁화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함께 지정됐던 백령도 무궁화가 최근 고사했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이 무궁화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무궁화 나무를 통해 갖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한선남국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잠시라도 생각하고 현재 있는 나의 위치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번쯤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반갑죠. 한일 강제병합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격동의 근현대사를 모두 지켜본 강릉 방독리 무궁화는 매일매일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에선 일본어로 수업을 했고 또 졸업장도 일본어로 돼 있었겠죠. 광복절을 맞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년 만에 한글 졸업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강원도 홍천 동창마을. 주민 10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다 8명이 순국했습니다. 당시 동창 만세운동을 이끈 김덕원 의사의 후손인 98살 김창묵 어르신. 광복 이후 피난길에 오르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일본어 졸업장을 대신해 한글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937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여 년 만입니다. 우리 조국의 말로 쓴 졸업증을 오늘 받게 된 그 감회는 뭘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어만 써야 했던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글 교과서를 말없이 바라보며 조국 광복의 의미를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간 이 교실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이런 교실에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강원도 교육청은 광복해야 함께 한글 졸업장을 원하는 어르신을 찾았지만 대부분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 신청자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이 시간이 갈수록 변형돼 특유의 한반도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환경 생태 관광지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져 해마다 50만 명 이상 찾는 등 유명세를 타면서 영월군은 아예 이 일대 지명을 서면에서 한반도면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분위기 가운데 한반도 지형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한반도 지형을 딱 빼닮았는데요. 정말 여기 오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저절로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전남에서 경기도까지 서해안 쪽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최근 2, 3년 동안 마른 장마 속 비교적 잔잔한 물에 퇴적작용이 진행됐고 식물들도 떠밀려 자라다 보니 지형이 변한 겁니다. 한반도와 닮은 지형이 이목을 끄는 핵심 소재인 만큼 평화통일의 상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형태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좀 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지금 이제 자풀들이 좀 많이 자라나면서 남해안 지역이라고 그러나 그 밑에 쪽 지역이 많이 좀 모양이 예전하고 약간 좀 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해요. 퇴적물 같은 게 이제 많이 쌓이면서 자연이 빚어낸 현상이니 그대로 보존해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승지와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영월군 자체만으로 토목공사 등 관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 쪽의 입장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쪽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월군도 그쪽에 인위적인 어떤 영월군은 한반도 지형 위주로 특색을 둬야 할지 주변 지역을 생태 보존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동 지역은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엔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저녁 8시 현재 속초 197, 강릉 147.5, 동해 65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100mm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수영이 금지되고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결항됐으며 설악산과 오대산 고지대 탐방로는 입산이 금지됐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성 비무장지대에서 아리랑 세계 대축전이 열립니다. 강원도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고성 DMZ박물관에서 하나된 아리랑, 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 등 5개 나라가 참가하는 아리랑 축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아리랑 초청 공연과 유명 뮤지션들의 특별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관람을 위해선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소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내년 7월 일괄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시군이 도시공원으로 결정해놓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않은 비율이 65%에 달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강원연구원은 특히 강릉, 동해, 속초, 양양의 경우 내년 7월 일괄 해제 이후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공원녹지법의 권고 기준인 6제곱미터에 못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해도 1인당 면적이 60.5제곱미터로 도내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양돈 농가들은 사료비 부담이 커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흑돼지 개량종 100여 마리를 키우는 양양의 한 소규모 양돈 농장입니다. 인근 군부대 급식에서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돼지들에게 먹였는데 지난달 25일부터는 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은 음식을 급여한 양돈 농장은 강원도의 23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27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 대신 사료로 전환하면서 돼지 사육 비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하루에 25kg짜리 10포대가 필요해 한 달 사료값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사료비를 아끼려고 아침 저녁 2끼만 공급하고 있고 아예 폐업을 검토 중입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사료대만 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그만둬야죠.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주는 양돈 농장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사료 전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2달간 사료비 50% 지원이 고작입니다. 폐업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확보한 재능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갑작스레 실시된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정책에 소규모 양돈 농가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어민들의 고령화와 함께 어선도 빠르게 낡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에서 건조해 고성으로 넘어온 1.8톤 어선 동일호. 25년째 거친 파도를 헤치며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낡고 오래된 어선을 고치고 기관 설비를 교체하는 데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25년 동안에 기관을 4번을 갈았어요. 요번까지 이제 5번째라고. 외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면 너무 경비가 많이 나는 거예요. 도내 어선 2,500여 척 가운데 이처럼 설령이 20년을 넘는 어선은 740여 척으로 29%에 달합니다. 어선 4척 가운데 1척 꼴인데 해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령화와 함께 어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리비와 연료비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 지난 2014년 86건이던 동해 해역의 어선 사고는 지난해 28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업종이 근해 어선에 한정돼 영세 어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해 업종의 3종이고요. 추후에 이제 감척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어업 생산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선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올해도 여름 피서철에 영동 지역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053건으로 7월부터 8월 15일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514건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피서철 시군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원주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63건, 정선 52건, 속초 44건 순으로 비교적 영동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한 교통 처리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부지 매입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양군은 터미널이 낡고 비좁아 승객들의 불편이 큼에 따라 송암리 국도 7호선 옆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60대 선주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고성 거진항 선적 체납기 어선의 선주 K씨를 임금 체불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씨는 인도네시아 선원의 임금을 1,000만 원가량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청소년들의 해외 문화 탐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지역 중고등학생 140명으로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고등학생은 미국을, 중학생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해외 문화를 체험합니다. 강원랜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01명의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을 지원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28건의 체육대회를 유치해 예산 1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대회는 아시아 챔피언스 트로피 하키 대회로 2억여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동해시는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 효과를 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선군이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정선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와 출산, 교육, 문화, 주거, 복지 등의 사업 발굴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맞춤형 인구 정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구 정책을 청년에 초점을 맞춰 20, 3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출산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속초시는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예산 운영 적절성과 분야별 우선 투자 분야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참여는 시청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강릉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아파트로 운영됩니다. 강릉시 보건소에 따르면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릉 지역 숙박업소의 성수기 평균 요금이 비수기보다 6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강릉 지역 숙박시설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에 등록된 성수기 평균 요금은 하루 16만 7,500원으로 비수기보다 63% 높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